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36호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9-73호, 9-74호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2호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15개소로 그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4개소이며 2023년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13개소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호 평택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송복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송복동 지역의 균형 발전과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를 이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4호 안중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안중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4월 2030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2022년 7월 28일 개편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계획안을 수립, 지난달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검토 의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필요성과 그리고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자동 실효에 대비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정된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의회 보고 및 의회 청취를 하였으며 22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기준 평택시 도시계획 시설 전체 개소수는 8,023개입니다. 그 중에서 7,608개소, 약 95%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집행 시설은 415개소로 전체 대비 약 5%에 해당되며 소요 사업비는 약 3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소요됩니다. 이번 장은 작년 8월 대비 전체 미집행 시설 현황을 비교한 건데요. 10개소가 미집행 시설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신설이 15개소, 집행에서 미집행으로 분류된 게 3개소, 그리고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누락된 게 8개소, 그리고 집행 12개소, 그리고 폐지 및 실효가 4개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미집행 시설은 10개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 미집행 시설은 우리시 미집행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298개소가 미집행됐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조 4,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3개소가 증가했으며 그 소요 사업비는 약 1,948억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총 38개소인데요. 소요 사업비는 3,584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2개소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는 해지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고요. 소요 사업비는 전체 약 38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총 21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905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 1개소가 감소했고 소요 사업비는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8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1조 2,9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2,5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74개소이며 도로 109개소, 공원 24개소, 녹지 14개소, 기타 27개소이며 이는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약 42%에 해당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9,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집행하는 것은 약 76개소로 사업비는 5,580억 원이고 2-1단계는 63개소에 5,264억 원, 2-2단계는 276개소에 2조 1,0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1단계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요. 2단계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장기 구상 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효 시기별 구분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실효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도로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두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23년 실효 예정 시기 시설은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전부 1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인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도식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까지 12개 도시계획 시설을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완료를 통해 집행을 하였으며 도로 1개소, 공원 2개소가 실효되었습니다. 공공공지 1개소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2023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 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로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지작물 보상비 상승으로 인해 작년 대비 미집행 시설의 총 소요 사업비가 약 4,5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약 2,921억 원인데 금해 수립한 소요 사업비는 25년 1단계까지 소요 사업비가 약 1,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본 예산 편성은 현재 약 1,87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1,372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게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20년 이상 된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제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아마 이런 계획들이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안 들어봤는데 대충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왜 그러냐면 이 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들이 계획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 조달이에요. 그 재원 조달이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설들 지금 여기 계획들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용역은 하고 있고요. 용역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그 99년도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 받으면서 이제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자동 20년 이상 되는 거 자동 실효가 되는 걸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저희는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제 진짜 못할 거 재정 대비 진짜 못할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효를 시킨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위에 보고하고 해제를 시켰습니다. 저희 실효를 시킨 게 아니고 상당 부분 해제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그 소요 예산들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요 예산들이 12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도비 국비가 얼마 정도 포함됐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단순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한 예를 보면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해 가지고 합계가 총 얼마냐면 9,191억 원이에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소요되는 그 금액들을 보면 3조 1천억 정도가 돼요. 지금 1년 저희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지방세가 얼마 정도 거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분에. 지금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면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면 5년이에요. 그렇죠? 예. 5년에 3조 3조 1천억 원 정도가 대략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지금 현재 거치는 지방세를 보면 한 6,300억 정도 전후예요. 나머지는 국도비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가다 보면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재원이 얼마냐면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전후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연말에 미집행된 뭐 2월금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친 순수계획 영업이 대략 한 2천억 나와요. 그럼 평택시에서 그 시비로 단순히 그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대략 한 5천억 전후라고 봐야 돼요. 거기서 공무원 월급 줘야 되고 고정자원비 줘야 되고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년에 3조예요, 3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예? 5천억 전후인데 거기서 고정자원비 다 빼면요 사업비 실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볼 때는 몇 천억 안 돼요. 그런데 설명 좀 드려도 예, 될까요? 예. 14페이지 좀 펴주세요. 예, 3조라는 거는 이제 2028년 이후까지 3조고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25년까지 23년 25년까지 이제 5,580억이고요. 요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대략 27년까지 이제 27년까지가 한 1조입니다. 1조 넘죠. 예, 그쵸? 28년 이후에 네. 이제 2조. 예, 그렇습니다. 1조가 넘는다고 해도 5년 안에 이 사업들 지금 평택시 지금 현재 세수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고 들어오셨는지 즉 각 과더라고 그 수요 예측 즉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따져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20년 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많이 해제된 이유도 저는 그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은 다 세워놨어요. 예산을 생각 않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미집행 공원이나 미집행 도로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20년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해제가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만 지금 나와 있는 그 수요들만 놓고 보면 저는 이게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27년 지나고 나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1년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나 공원이나 미집행들에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이 가용 자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몇 개 정도로 진행이 돼야 이 사업 범위 안에 설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러고 또 지금까지 반복된 일들이 또 벌어지질 않나. 그런 상황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의구심이 드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들 그 집행계획안들이 쭉 나와서 이제 개수들이 나오는데 이 장소, 여기에 해당되는 공원, 녹지,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이런 것들이 어떤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담당이 어디과 담당인데 이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올라와서 그게 이제 그렇게 의해서 추려져서 이 사업들이 여기가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결정된 건지 그게 좀 진짜 궁금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의정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용역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도로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고 또 필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선택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용역이나 정책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건지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신규로다가 이거는 기존에 다 결정이 돼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혹 신규로 이제 불효불급하게 이제 뭐 의원님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해서 도로를 뭐 다 결정돼 있는 도로 빼놓고 이 도로 뚫어달라 이 도로 뚫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간혹 이제 오는 게 있어요. 이거 무시하고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서도 재정집행계획이라든가 이제 우선순위상 이게 맞는 거냐 해서 쉽게 결정을 안 해줍니다. 사실 지금 그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기존에 계획돼 있는 거를 먼저 뚫고 해야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새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단계별 집행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집행 어떤 도시계획 시설들이 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에요. 이 재원 조달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또 다른 그런 혼란들이 오고 또 반복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이 조달 방법이 계획이 같이 들어가서 그 조달 방법이랑 그 사업이랑의 일치가 되면서 같이 가야 나중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또 미집행도로가 안 나와서 해제가 미집행도로가 나와서 해제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액들 사업비들을 보면 우리 지방세라든가 우리 평택시의 세금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심하게 한번 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최초 우리한테 주신 자료보다 이렇게 주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415개 소를 이제 3조
1,9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해소를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202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 5년 동안 139개소에 1조 800억 원 정도를 이제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 정도는 가능한 예,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 있는 예산, 그리고 우리가 매년 그 기반시설에 쓰는 도시계시설에 쓰는 예산을 봤을 때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드립니다. 그 10년 이상 그 12페이지 보면 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그 시설 현황 보면 10년에서 20년 미만인 그 개소가 나오는데 남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 도로 남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미집행한 게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북부가 유독 많아요. 그렇죠? 예, 123개 미집행 시설 중에 60개소 그러니까 한 근 50%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실제 또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실효가 된다든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북부 지역이 사실은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지역 같긴 한데 오히려 지금 이 현황을 봤을 때에는 북부 지역을 계속 남겨놓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 미집행 계획 시설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예, 옳지 이제 맞습니까? 맞는 지적이시고요. 현재는 근데 이제 북부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서부예요. 내년 당장 이제 실효되는 시설들이 이제 12개인가 있는데 전부 서부에 있어요, 다. 이제 그런 걸 1단계로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1단계를 그런 걸 실효를 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서부 쪽을 1단계로 실효 방지를 위해서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건 아직 실효 시기가 안 돼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좀 밀린 거죠. 그러니까 밀려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밀리다 계속 이제 많아지잖아요. 북부 쪽이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지 및 실효되는 게 4개소가 있어요. 대충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실효되는 사유가? 그거는 이제 도로가 실효를 예. 이미 시킨 시켰어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해제나 아니, 실효를 네 그러니까. 군데는 시킨 거고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예, 있어요? 예. 좀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안에는? 도로 하나, 공원 둘, 기타 하나.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타는? 기타라고 표시해 놓는 거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나 7페이지 네, 7, 8, 9, 15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소로 2-27호선 신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장동. 2021년 11월 12일 날 실효됐고요. 안중읍의 소공원이 이제 실효가 됐는데 요거는 안중. 올해 6월 14일 날 실효가 됐습니다. 독곡동의 소공원이 이제 2020년 10월 20일 실효가 된 게 누락됐던 게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이면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요게 올 3월 30일 날 폐지를 공공용. 네, 공공공지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예. 지금 그럼 이게 해당 이 용지를 갖고 계신 그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뭐 혹시 반발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게 실효됨으로 주변의 인해서 토지주들은 좋아하죠. 오히려 시설. 더 좋아합니까? 예. 토지주들은 알겠습니다. 또 뭐 이게 단기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이 빠른 속도로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유념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정입니다. 우리 강정구 의원님과 이은하 의원님이 많은 우려스러운 지지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어쨌든 평택시에서 개발 계획으로다가 일단 선정을 해놓으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잖아요. 그렇죠, 고양이. 예,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든가 대단히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이제 재정비 때라든가 이런데 이제 단위 시설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시설 안에서는 이제 개발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좀 사건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재원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시고 어떠한 사업 계획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세워 놓으셔가지고 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급한 또 사업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에 대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그 대상 지역의 토지주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실 거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어떤 평택시가 이제 100만 도시로 이제 가는 그런 도시로도 이제 도시 균형 개발을 꾸미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은실공원이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50년째 가고 있잖아요. 50년 반세기 정도, 50년 정도. 그 은실공원 바운다리 안에 일체 뭐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토지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뭐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미집행되어 있고 도로도 지금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지금 평택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정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공원 조성 소풍 정원이나 이런 부분도 대형 사업이지만은 여기서 서부 가는 안종 쪽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우리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도로라든지 지금 뭐 브레이티 사업으로 인해서 또 그쪽도 오전에는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뭐 다 분석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장기적으로 정체가 되면은 그만큼 시민분들께 고통을 주고 있는 거다.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잠깐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설명을 좀 한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서남희 의원님 말씀하신 삽 6페이지 좀 저희가 이 계획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 알지만 전체 도시계획 시설수가 8,023개입니다 현재. 근데 집행한 게 7,608개로 9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집행 시설은 이제 5%밖에 안 됩니다. 이제 5%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크게 느껴지는 거를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할 때 집행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면밀히 살펴서 이게 미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미집행이 415개에서 지금 뭐 집행률이 이제 95%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장기 안목으로 보면 이제 3조 2천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 돈도 규모 있게 잘 계획을 좀 짜셔서 단계별 어떤 그 집행을 할 때 더 늦어지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공원 지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공원 지역을 이렇게 볼 때 그 지금 우리가 2023년도까지 14개 공원이 지금 완성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러고 보면 또 24개 공원이 또 이제 하는데, 이게 2028년도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앞으로 이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 지금 사유재산도 침해가 되고 침해가 돼서 많은 원성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계획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는 공원과 관련돼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그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실효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도까지 단계별로 6개, 8개에서 14개가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앞으로 보면 24개가 남지 않아요. 24개가 남는 이 공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저기 각별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가 뭐 지금 산지 비율이 우리가 16.9%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공원 녹지 조성 그런 걸 계획적으로 다 세워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다가 지금 이제 기타 지역에서 저희 용의동 공공청사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집행 단계가 2-2단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8년 이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금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조기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용의동 그 나가서 설명했지만 네. 25년도에 착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집행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네, 40페이지요. 예,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또 1단계로 지금 옮겨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2-2단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사업비의 증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뭐 지방세 그 비율에 맞췄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착공될 수 있을지, 조기 착공이 됐을지도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일단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는 이유가 일단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제 그 사전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이제 기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거를 한다든가 상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52개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놓고 그 수요에 맞춰서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을 개설을 하는 거죠.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일단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일단 그걸 왜 이제 여쭤봤냐면 일단 한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고 이제 위원님들도 이게 왜 지정을 할까 이거를 제가 이제 물어본 의도는 어차피 강정구 의원님이든 저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이 도시 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 대신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가. 근데 그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 미집행에 의해서 자동 실효가 되든 10년 이상이 되면은 신청에 의해서도 실효가 가능하죠. 현재 법에 의해서. 예, 의회 보고하고 이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먼저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이 집행을 하는 거를 보면 이 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증가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나 도로가나 이 계획선을 거놓고 특히 이제 중로 이하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저희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이런 걸 이제 소로나 이런 건 이제 소방도로라고 많이 일컬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이 일정한 부분의 개발행위에 제한은 두잖아요. 계획선을 두게 되면 건폐율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선 후퇴라든가.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관계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면 이 나름대로 이 건축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겨가지고 조금만 생각해가지고 양쪽으로 후퇴선을 줬을 때 그거를 제대로 허가를 조금만 협의를 잘 하면 이 예산의 감소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이제 이에 2배,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계획 시설을 앞으로 뭐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기지정된 거를 갖고 10년, 20년에 대해서 이제 이 해제 부분도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토지주들이 해제되면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꾸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가 상승에 의해서 그런 건 이제 양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좀 지금까지도 뭐 잘 해오시고 그건 알고 있지만 그거 좀 잘 좀 더 계획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상관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이 저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분 중에서 이 맹지성을 갖고 있는 이 불악이 형성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이제 특히 서부 쪽도 많을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은 계속 수도나 가스나 모든 공급이 안 되고 계속 수인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그랬다고 사익을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좀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자연 취락지구나 이런 데는 꼭 이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한번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36호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그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그 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개요부터 사업비 관련 분석까지 이렇게 설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페이지 사업 배경하고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시설물이 노후화된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그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설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뭐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그 송북 도시개발 사업 지구 인근으로 사업 규모는 약 4,588평방미터, 평으로는 약 1,4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보상비가 75억 원, 건축비는 9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상인기획단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네. 4페이지인데요. 대상지 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지산로에 붙어서 그 구역계를 좀 정형화를 시켜서 사각으로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중로 2-119호가 이제 이게 이제 송북지구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 분석하고 경사 분석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경사도가 거의 없고요. 표고는 현재 약 29m가 최고 표고는 29m, 최저는 27m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목은 현재 총 8개 필지로 전이 2필지, 대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전체 8필지 전체 모두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종합 분석도가 되겠습니다. 그 성북 도시개발 사업 인근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상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됩니다.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설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시설의 종류는 송북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결정 내용으로는 면적, 공공청사 면적 4,5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물 배치 계획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총 63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42면, 지하에 21면. 시설 배치는 이제 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상 원근, 중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망점별로다가 별 크게 위해 요인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지산로에서 진출입하는 게 아니라 후면에서 진출입하는 거로 계획을 했고요. 도면을 보시면서 그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4m 도로가 되겠는데 이걸 좀 셋백을 해서 이제 보도하고 차량에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재정 사업비 집행 투자 계획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168억 원이고 토지 매입비 75억, 공사비 사업 시설물 설치비가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이후까지도 이제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재정 연차별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36호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송복동 행정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게 되네요. 여기에 이제 그 인구 비례에서 동사무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리 선정이 그 굉장히 이 자리 선정을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좀 많았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순환 같은 사항 순탄치 않은 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그런 조율 관계, 협의 관계를 거쳐서 이제 이 안이 마련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송복지구 개발하는데 바로 앞에잖아요. 그 네, 앞에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거기에 가감석 차선이 별로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제 가감석 차선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열은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다른 그 행복 그 센터 들어가는 입구도 그 도로와 관계가 있고 그 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교통성 검토에서 분석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도로 체계로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글쎄 장소 선정으로 이제 보면 별로 이렇게 그리 멀지도 않고 공동주택이 많이 이제 밀집된 지역인 것 같은데 선정은 잘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그 사업비가 애초에 이제 150억이 전에는 상정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168억 지금 이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이거 사업비 늘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거 없었는지요? 의치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좀 예. 늘긴 늘었는데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차 대수가 원래 여기에 보면 62대, 65대라고 했어요. 65대인데 여기에 지금 토지계획 이용계획에 보면 주차 대수가 그 42대다 장애인 주차 2대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주차 대수가 정식으로 몇 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63대입니다. 근데 여기 토지계획이 송복도 지원센터 여기 보면 42대 장애인 주차 2대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게 65대 법정 주차 대수가 24대라고 했는데 기왕이 어차피 이제 행복센터 주차장이 없어서 송복동도 지금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주차 대수면 법정 주차 대수보다는 훨씬 넓지만 그 어떤 그 주차 대수가 이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그 인구 비례에서 예, 뭐 주차장은 뭐 충분하다고 답변 드리기가 이제 문제가 이제 첨도 시간대 이제 밀집되는 것 때문에 예.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법정 대수보다는 충분히 확보했는데 네. 의견을 주시면 더 확보하는 거를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변경 토지 면적이 4,588평방미터에서 변경호도 4,588평방미터인데 이게 뭐가 변경된 거예요? 4588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어디 갔어? 우리 여기 여기에 보면 여기 제안 내용에 보면 공사청정 결정한 조서에 여기 보면 여기 지산동 598-1번지에서 기정 면적이 증감이 변경 후도 똑같고 이게 똑같아요. 4588이 이게 예, 최초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 4588이 맞습니다. 예. 4588 맞는 최초 거예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예. 그래요. 아무튼 뭐 늦게나마 이게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이전이 이제 단계가 와서 그 주민들이 이제 기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민원 제기라든가 어떤 원성 같은 걸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서 속히 행복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이은하 주시기 의원님. 바랍니다. 그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제 주민 의견 청취에 보면 결국은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토지 보상이나 뭐 지작물 보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의견 청취를 봐서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의견서 낸 부분이 이제 그 지가 나중에 이제 평가 받고 이제 보상 받는 문제 때문에 내신 분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병 치료 때문에 이주하기가 어렵다. 이제 투병 생활 중으로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신 의견도 이제 다수가 있습니다. 몇 건, 5건인가 6건이 냈는데 아마 2분인가가 이제 신병 치료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 원만하게 보상 협의는 뭐 이거 보상이 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상의 이제 단계가 여기가 이제 시설 결정하는 게 이제 최초 단계고요, 지금이. 네. 이후에 이제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요. 이게 그렇게 실시계획 인가가 이제 건축 허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공 신고 좀 건축 시간이 허가 걸리는 거죠? 그 시간까지가 이제 상당 기간 또 걸려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그 이 토지를 내놔야 되는 토지주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픔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뭐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 뭐 토지 매입비 책정해 놓으신 거 보면 뭐 평당 한 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거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분 그 이 공공 부지 안에 해당되는 그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또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는 충분하게 좀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최초 자료에는 보상비가 6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7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아니 저 168억 원의 총 사업비를 지금 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이제 매입비로 토지 매입비로 75억 책정돼 있고 기존에 주신 자료는 보상비가 6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어느 게 맞는 건지 뭐 이거 회의 끝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설명드리면 그건 예.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성이 된 거라요. 그거는 60억은. 75억 원은요? 그거는 이제 합계는 똑같은데 168억. 그렇죠. 그 건물비가 좀 줄고 이제 지가 저기 토지비가 좀 상승시켜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상가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윤아 의원님? 따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나요? 지금 확정된 금액이 그리고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이에요, 과장님. 요즘에 이제 평택시가 이제 그 인구가 계속 그 유입되면서 전원주택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고 개인주택도 이제 그 공기 좋은 쪽으로 해서 이제 주택들이 많이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연령에 따라서 젊은 세대 분들보다는 중년이나 좀 고령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공기 좋고 그 맑은 그런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주택지 선정을 해서 많이 그 이사들을 오시고 그 꿈을 갖고 거기서 생활들을 하시는데 느닷없이 이제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그 목적으로 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 그냥 일부 물론 이제 그분들이 100% 보상해야 되는 거를 만족은 못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저희 의원분들한테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그 민원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건설비도 굉장히 많이 그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뭐 5, 600이면은 뭐 평당 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씩 줘야지만 주택을 이렇게 지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이제 보금자리를 꾸며놓고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평택 시에서 나가라, 이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대터를 마련해 줘서 뭐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여기도 지금 대지가 6분인가 대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주택이라는 부지잖아요, 거기가.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평당 300 얼마씩 보상을 받고 200평이다. 그 돈 가지고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사실. 아파트 지금 뭐 기본 뭐 1300, 뭐 조금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은 뭐 1700 이렇게 평택시 아파트 가격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그분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답이 없어요, 사실. 답이 없는 이런 적인데 지금 뭐 토지 감정 평가를 이제 평가사분들의 지정을 해서 뭐 두세 개 지정을 해서 평가사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현시가로 안 하고 공시지가에 뭐 몇 프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어디 가서 평택시에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구매를 할 수가 없어. 그분들이 뭐 야외 그 길을 받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집단 주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끔 해놓은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개발 계획 안에 우리 시민들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집행부에서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살기 좋은 평택시, 살고 싶은 평택시, 명품 도시 평택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위원님 저희는 사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나 법률을 그 안에 틀에서 이제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제 그 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저희도 더 드리고 싶죠. 근데 그 우리가 가진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입법 과정에서 입법으로다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도 개선 상황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좀 나와야 될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토지 수용위원회 중앙 수용위원회로다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관을 시켜서 법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시설 배치 계획도 그 10페이지 좀 잠깐 좀 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소로 2-78호선이 있고 그 뒤쪽이 송복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로 2-78호선은 아마 이거 개설을 송복지구에서 할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중로, 예. 소로 전부 도시개발 사업자가 다 개설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송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소로 2-78호선을 그 개발 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하다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졌을 때랑 또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졌을 때하고 이제 이 우리 그 행복복지센터를 짓다 보면 뭐 들어오는 진출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갓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의는 충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 평면도상 보면 지금 이제
그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김영주 의원님이 했지만 주차 대수는 뭐 법적인 주차 대수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항상 짓고 나면 부족한 게 주차 대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직원들이 되는 기본적으로 되는 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해서 좀 최대 많이 확보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행정복지센터 저쪽 그 소로 2-78호 도로를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 끝과 끝 부분에 지금 지금 교차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신호등들이 이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예, 그쪽하고 저쪽,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쪽 그 4차선에서 저기 그 교차로에서 오다가 좌회전 받던지 아니면 나가는 게 또 좌회전 받던지 들어올 때 들어오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냐면,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신호대기로 줄 서 있는 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호대기로 차를 줄 서 있는데 그 차선들이 많다 보면 좌회전으로 빠져나가고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지금이야 뭐 그 교통량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송북지구가 예를 들어서 저기 형성이 되고 나면 차들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신호대기 하다 보면 뭐 그래서 대부분 그 우리가 신호등에서 그 또 다른 신호등을 하나 줄 때는 거리가 200m인가를 기본적으로 확보게끔 돼 있잖아요. 200m 이상인가를 얼마를,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나중에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저 길이는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예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입로에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지금 지하차도로 바로 들어가죠. 거기가 너무 짧아요, 거리가. 그러면 지하차도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우회전해서 이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지하차도는 가다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렇죠? 내려가다 보면 위에 평탄부가 부족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날 수도 있어요. 저기가 차가 최소한 한두 대는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길이가 평탄부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오면 뒤에서 차들이 따라오다 보면 빠져나와서 뒤에서 차를 빠져나오다 보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이제 뭐 그 앞에서 차들이 있다든가 이래버리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있는 겁니까, 저거? 지금 의원님 이제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예. 이건 이제 가안이고요. 이제 실시계 본설계를 뜰 때 이제 다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그 토지에 대한 이걸 시설 결정할 거냐 요거에 대한 거고, 이건 뭐 건축이라든가 뭐 그 근데 배치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의견 하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냥 결정 얘기만 하면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짓는데 그럼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그 저기 과장님 말씀이 부적절한 것 같고, 하냐 안 하냐만 따진다면 뭐 굳이 여기서 의견 들을 필요도 없죠. 해야죠, 당연히. 거기서 짓기로 했는데 안 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한 부분들, 지금 그 좌회전에서 나가든지 들어올 때 신호대기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기 들어오면서 보면 바로 그냥 그 출입구 부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평탄부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 저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전문가가 세 분이 계신데요. 예, 위원회 때 심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도 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양쪽 둘 다
만족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집행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좀 소통의 장을 좀 더 마련해 주시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2페이지 보시면 뭐 이제 지하 주차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여기서도 지금 지하 주차장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21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주차 면수가 65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네, 63면인데요. 예. 네네. 그리고 지금 녹지 같은 부분에서 보면 비율이 10.8% 전체 비율에서 한 10.8%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녹지 비율이 너무 좀 작은 거 아닌가요? 예, 그 앞에 광장 부분이 사실 이제 녹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이제 광장 부분으로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도 녹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광장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니까요. 예. 아, 그래요. 뭐 기준 제가 알기로 그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 생태 면적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준치가 20% 최소 20% 이상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런 그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이 비율이 좀 상향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36호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 아니 잠깐 갔다 오죠. 예, 5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